서울의 오늘 금요일 집중 리포트로 문을 엽니다. 65세 노인 인구가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가 600만 명을 육박하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지만 대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서울 택시기사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요. TBS 집중 리포트에서 그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택시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손된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인도로 돌진한 이 차량에 치여 행인 한 명이 숨졌지만 택시기사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택시는 갓길에 멈춰서 있던 트럭을 피하지 못해 그대로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승객 한 명이 숨졌습니다. 두 사고의 운전자는 모두 66세와 70세의 고령 운전자였습니다. 이처럼 65세 이상 고령의 택시기사에 의한 사고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고령 택시기사에 의한 사고 빈도가 더욱 높은 상황. 서울택시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5%로 전국 평균인 20%보다 조금 높지만 이들에 의한 사고 건수는 4,745건으로 전국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감 떨어지는 게 이렇게 반응도 이제 빨리빨리 해서 브레이크도 금방금방 잡아주셔야 하고 좀 불안하고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개인 택시라든가 그런 분들은 좀 연세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진 것 같고 순발력이 떨어지고 불안한 감이 좀 약간 있더라고요. 고령 운전자의 신체 능력 저하는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됐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고령자와 비고령자 1,227명씩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신호등 3개 따라 올바른 반응을 하는지를 체크하는 반응 오류 검사에서 비고령 운전자 집단은 평균 2.1회의 오류 반응을 보였지만 고령 운전자 집단은 3.5회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시간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비고령 운전자보다 2배가량 늦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의 택시기사 사이에서도 이런 차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판단되고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뒤떨어져서 빨아들이는 사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고령기사에 대해 영업을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능이 정부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그 여자들을 왜 여기만 통제합니까? 다른 데도 다 통제하는 다 통제해주면 이 택시만 통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정부는 내년부터 운수 종사자의 고령화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65세 이상은 3년에 한 번씩, 70세 이상은 매년 자격 유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버스기사에 해당될 뿐 택시는 제외됐습니다.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서울 개인택시조합은 규제에 앞서 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맞춤에 사고 야기자 다발자를 집중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우리도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그래도 정말 고령자가 사고를 많이 야기를 한다면 특단의 조치는 필요하겠죠. 우리나라의 현행 운전면허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해외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80세가 되면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말소되고 2년마다 시험에 응시해 면허를 다시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해 짧게는 1년에 한 번씩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70세부터는 신체적, 기술적 능력에 대한 평가와 교육 수강을 의무화하고 75세 이상은 별도의 인지기능 검사를 통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허의 효력을 취소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65세가 되면 적성검사 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 본인이 자신의 취약점을 알고 주의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습성에 의해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객관적으로 신체 능력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어떤 검사랄지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림으로써 이런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내 약점을 보완하면서 좀 조심 운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3년간 본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의해 숨진 고령의 택시기사는 서울에서만 7명. 승객 등을 포함하면 전체 사망자는 43명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생계 유지라는 생존권 문제로 쉽게 운전대를 놓을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본인이 벌써 운전에 힘들다 하면은 본인도 사고의 위험도가 있지만 생각하는데도 나쁜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생활력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걸 놓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놔두고 나오는 분들이. 운전면허를 관리하고 있는 경찰에서도 어쩔 수 없기는 마찬가지. 또 규제가 되기 때문에 법제화하는 데는 조금 더 기간이 필요로 할 겁니다. 모두의 생명을 담보한 채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택시기사 고령화 문제. 안전 보장은 물론 기사의 생계 유지도 보장할 수 있는 지혜로운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절실해 보입니다. TBS 이동규입니다. 네, 서울 택시기사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취재를 한 이동규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택시기사만의 문제는 아닌데 네. 내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택시기사 문제로 좀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그 고령 운전 택시 운전기사들 같은 경우에 야간에 운행하는 것들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야간에 택시 잡기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 문제가 또 같이 겹치기 때문에 사실 조금 승객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나면 사실 서울 도심에서 이 택시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택시 네. 승차난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전쟁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고질적인 승차난의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초에 방안을 내놓은 것이 이 개인 택시의 심야 시간대 의무 운행입니다. 네. 시는 이를 통해서 약 5,000대가량의 택시 공급이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서울시는 심야 시간대 택시 승차난의 원인 중 하나로 심야 운행을 기피하는 개인 택시 기사들이 그러니까 고령자의 개인 택시 기사들이 많다 보니까 사고 위험도 있고 피로 누적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심야 시간대 운행을 회피한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심야 시간대 승차난의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실제로 서울시에서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한 달에 5일 이하로 운행을 한 그런 택시 기사가 개인 택시 기사죠. 41%를 차지했고요. 네. 특히 30%는 단 하루도 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인 택시 업계에서는 좀 말이 달랐는데요. 이 택시 승차난이라는 것 자체가 특정 시간대에 특정 지역에서만 그러니까 자정을 전후로 한 그런 시간대에 특정 지역 예를 들면 강남역, 홍대, 종로 이런 곳이 되겠죠. 그런 곳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전체적으로 택시 수가 적기 때문에 심야에 운행하는 택시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반발을 했고요. 사실 지금은 어떤 이런 심야 시간대 의무 운행에 대해서 사실상은 무산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심야 시간에 택시 잡기가 어려워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건 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고령 운전자의 사고 증가에 대해서 좀 택시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긴 했는데요. 일반 운전자를 중심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네,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한 해 2만여 건 하루 평균 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비고령자의 교통사고보다 약 2배가량 더 많은 건데요.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만 275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2010년에 비해서 4년 사이에 약 61%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교통시설도 더욱더 많이 좋아지고 또 이 차량들도 성능이 많이 좋아졌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 고령 운전자의 사고만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로 더 지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010년과 대비했을 때 1.47%가 줄었고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13.5%와 4.24%가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또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762명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지난 1978년 이후에 무려 37년 만에 처음으로 5,000명 이하로 이렇게 떨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교통사고가 줄고 사망자도 줄고 있는데 유독 이 시간이 지날수록 고령 운전자 집단 사이에서만 사고가 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많은 고령자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게 시급하다, 문제다 이런 지적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이번 리포트를 제작을 하신 건데 지금 택시 운전기사들의 고령 문제도 있지만 버스 운전기사 고령 문제로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나기도 했고 뭐 어떤 철야 근무로 인해서 사고를 났다고 했지만 그분도 고령자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런 자격 유지 검사 같은 것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자격 유지 검사 사실 전무한 상태죠?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리포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버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자격유지검사가 시행이 되지만 택시는 제외가 됐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택시업계에서만 뭐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택시는 회사 택시보다 개인 택시가 약 2배가량 많습니다. 법인 택시가 그러니까 개인 택시가 법인 택시보다 2배가량 더 많고 그만큼 고령의 개인 택시 기사들도 많이 있는데 회사는 버스들은 그렇지가 않죠. 버스들은 회사 소속이 더 많죠. 개인적으로 버스를 뭐 많이 이렇게 하시긴 좀 힘들죠. 워낙 고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 소속의 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 회사들은 만약에 고령의 운전기사들이 사고를 낸다면 바로 회사의 불이익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회사에서는 55세에서 60세 사이로 정년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격유지검사는 65세 이상부터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자격유지검사에 해당하는 버스 운전기사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아주 좀 쉽게 이게 통과가 됐는데 반면에 택시는 좀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그래서 아직 유보된 상황인데 그럼 이런 것처럼 회사 택시는 정년제가 있으니까 그럼 앞으로 개인 택시에 대해서도 개인 택시 기사가 더 많으니까 개인 택시에 대해서도 정년제를 해보는 건 어떠냐, 일종의 정년제를 두는 것은 어떠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2년에 택시 운전사 자격 요건을 70세 이하로 그렇게 제한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이 역시 개인 사업자의 정년을 제한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쉽지 않겠네요. 네, 쉽지 않은 문제죠. 일본을 예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더욱더 빨리 진행이 됐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이 되면 택시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75세가 넘어가면 택시를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그렇게 제한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고령자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택시 운전 자격도 그렇지만 이 면허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면허를 한번 취득을 하면 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평생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유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가 됐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적성 검사를 받을 때 교통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또 인지기능 검사를 추가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역시도 노인단체 반발로 인해서 발의했던 의원이 스스로 철회를 했습니다. 사실 그 노인분들 정말 운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고령이 돼서 운전대도 잡지 말라 그러면 당연히 싫어하시겠죠. 그건 아니죠.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특히 택시기사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고요. 대책을 마련한 것은 물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